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예산안 제2요구에 응하지 않은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가운데 청년복지단체가 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2요구 지시를 거부함에 따라 사전 협의 없는 예산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청년복지단체는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예산 사업을 사법부 제소 대상으로 삼은 복지부를 비판하며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청년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정쟁을 일삼지 말고 대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이 소송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청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해남의 청년들의 문제는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서울의 문제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자원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 해법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해법들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논의하는 것이. 한편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어린 시절 그네를 타고 하늘까지 닿는 기분은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순간 중 하나일 겁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무장애 통합놀이터입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장애물이 없다는 뜻의 무장애와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가 합쳐져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새로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놀이터는 장애 아동과 학부모,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을 설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미로라든지 통로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끄럼틀 만들 때도 이렇게 아크릴 부분, 이렇게 해서 좀 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두려움을 덜하게끔 이렇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랑 또 감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네가 타기 힘든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전용 그네를 통해서 안전벨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이 회전 놀이기구 시설은 바닥에 이처럼 아무런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이 휠체어를 타고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놀이터를 이용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놀이터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공원에 온 지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이런 곳도 있구나 해서 그냥 아이들이 놀길래 그냥 내버려 뒀는데요. 저쪽에 보니까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새로운 이용 도구가 많아져서 참 아이들이 참 잘 놀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꿈틀꿈틀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는 새싹 같은 아이들. 따뜻한 봄이 오면 이곳 무장애 통합놀이터에서 더 즐겁게 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18일 보건복지부가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바이오 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해 한국 의료의 세계적 트렌드와 ICT 융합 기반 의료 서비스 창출 등의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4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별 수요 분석 등 맞춤형 특화 전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ICT 융합 의료를 위해서 도서벽지나 군부대,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해 한국농아인협회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6년 한국농아인협회 신년 인사회 및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협회 이대섭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프레스센터에서 2016 서울사회복지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 황용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서울시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4.7%를 차지하고 있다며 올해도 서울시와 사회복지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복지 서울을 만들어보자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평생학습마을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인 양평의 평생학습마을에선 다양한 나눔 행사를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연꽃 도자기와 토우, 개성 넘치는 모양의 방향제와 비즈 공예품들은 양평에 있는 평생학습마을인 88 놀공학교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팔팔하게 놀면서 공부하자는 뜻을 가진 이곳은 지난해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됐는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그 학습에 교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활력과 그다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들깨로 만든 차와 강정은 놀공학교의 특화 상품. 작년 가을부터 판매를 시작해 벌어들인 수익 전액을 교육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에서는 기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강사와 평생학습교육의 현장 실무자인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개발, 또 그 자기개발을 통한 소득 창출을 통한 재능 기부, 또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부분인데요. 평생학습을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그 부분에 가장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평생학습마을은 20개 시군 중 57곳. 경기도는 재능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도 평생학습마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마땅한 교실을 구하지 못해 한겨울에도 차가운 맨바닥에서 힘겹게 한글 공부를 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따뜻한 공부방을 찾았습니다. 먼 타국, 고단한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 한글 공부로 희망을 꽃피우는 현장, 이솔리 기자입니다. 겨울철 맨바닥에 얇은 돗자리를 깔고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공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차가운 냉기를 견디며 시린 손을 호호 불면서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공부를 한 지 4개월째. 너무 힘들었던 한글 공부 과정을 겪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교실과 책걸상은 꿈만 같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 기분 좋아요. 방에 덱스가요. 여기 안 좋아요. 한글 공부하니까 그 한글 잘 할 수 있고 재밌어요. 선생님도 자원봉사자들도 한글 수업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올해로 20년째 이어온 무료 한글 교실입니다. 이전 한글 교실 공부방이 지난해 9월 다른 단체에 대관되면서 졸지에 교실이 사라졌고 폐강 위기에 몰렸습니다. 딱한 사정이 알려지자 양산시가 나서서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던 복지관 운영 규정을 풀고 새해부터 따뜻한 한글 교실을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해야지 이 작업 능력, 공장에서 일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에서 고단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경제를 지키는 한 축임을 인정하고 상생하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윤장현 광주경영시장이 마다브 쿠마로 네팔 전 국무총리 등 현지 관계자들과 만나 아시아 광주 진료소 설립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마다브 쿠마르 네팔 전 총리에게 광주 진료소가 네팔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광주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다브 쿠마르 네팔 전 국무총리는 광주 진료소가 의료 환경이 열악한 네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이어 제2호 아시아 광주 진료소는 올 하반기에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동쪽 25km 지점인 상코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어른골에서 2016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개최됐습니다. 2016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에는 전 세계 18개국 100여 명의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유럽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열린 가운데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대한산악연맹 이인정 회장은 경북 청송에서 모두가 즐겁고 꿈을 꿀 수 있는 멋진 대회를 개최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행정자치부가 오는 2월 중순경 정부 고양지방 합동청사 내 중증장애인 카페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전국에 소재한 정부청사 내에 장애인 지원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지원을 담당했던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올해부터 50플러스 센터로 명칭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서울시 거주 50대 이상 장년층을 위해 인생 재설계 상담과 교육 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정 10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고 지원을 받고 싶은 가정은 거주지 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정부시 보건소는 장애인의 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개 기관은 건강관리 증진 프로그램 연계와 지원, 관련 프로그램 네트워크 강화 등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다양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2016년도 제1차 영덕희망복지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북 지역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기획사업으로 선정한 영덕희망복지 플랫폼에 대한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한편 영덕희망복지 플랫폼은 연 1억씩 3년간 3억의 사업비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전염병으로 지목한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비만입니다. 성인병뿐 아니라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 비만. 이런 고도비만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비만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24명 중 1명이 비만, 213명 중 1명은 초고도 비만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떠오른 비만의 악영향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가리지 않습니다. 초고도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1.43배 높았고 40세 이상 고도 비만인 사람은 우울증 진단을 받을 확률이 1.3배 높았습니다.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 고도 비만, 35 이상은 초고도 비만입니다.
하지만 고열량 섭취와 운동 부족의 영향으로 지난 10년 새 국내 고도 비만 인구는 1.6배, 초고도 비만 인구는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비만 인구가 늘면서 치료에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도 불어나는 상황. 고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재작년 기준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체온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만이 심각한 보건 문제로 대두하자 고도비만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저소득 집단이 고도비만이 될 확률이 6.7%로 최고소득 집단보다 1.8배 높은 만큼 고도비만의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강보험공단 비만관리대책위원회가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도비만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한 건데 위원회는 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 급여 수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비만관리 노력에 따라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논의될 만큼 위험한 비만.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몸도 정신도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매서운 추위도 추위지만 곳곳에 눈 소식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린 눈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